혹시 여러분 혹시 타다라고 하는 이 서비스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승합차로 다니는데요. 이름이 하얀색 이 승합차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타다라고. 저게 뭔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가 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왜 불법이고 정말 불법인지 그다음에 이 타다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의 창립자였죠. 이재용 소카 대표인데 이재용 대표는 강경하게 맞대응하겠다라고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 또 이재용 대표 쪽의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역시 또 공유 서비스 관련된 이 논란의 또 한 부분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왜 이게 또 공유 서비스 관련된 부분인지까지 한번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타다 서비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도 잘 모르는. 네,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 가다 보면 하얀색 승합차에 타다라고 하는 저도 보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로고가 박힌 그런 차들이 많이 있죠. 모바일 콜밴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바일 콜밴 서비스. 콜밴 서비스. 그러니까 기사가 알선이 포함된 렌터카 임대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소카 회사가 지금 저런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고요. 11인승이랍니다, 현재. 11인승 승합차를 포함하고 그걸 빌리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 렌터카 회사에서 빌릴 때는 그 렌터카 회사가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경우는 안 되는데요. 승용차는 안 되고 일반 그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승합차만 빌려줄 때 기사를 알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기사들인데요. 그 회사 소유가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 아니고 프리랜서 기사를 알선해서 그 기사가 차량을 운전해서 소비자들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콜밴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승합차 택시 같은 거죠? 뭐 일종의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차량을 그냥 기사가 운전한 차량을 이용하고 돈을 내는 그런 서비스니까 일종의 택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이제 고발을 한 걸 텐데, 근데 이게 택시업계에서 이렇게 고발까지 할 정도면 이용하는 분들이 꽤 되는 모양이네요. 이제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회원이 30만 명이 가입돼 있고요. 벌써요? 호출 서비스를 보니까 지난 시작할 때보다 200배가 좀 증가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틈새 수요가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게 가만 놔두면 그 카풀 서비스처럼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달려들어서 해서 확대될 것 같으니 아예 이제 아직 하나만 있을 때 공식적인 알려진 회사가 빨리 좀 초반에 뭔가 좀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택시업계의 그러면 고발 이유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마치 택시 같은 거네요. 이렇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승합차고 거기에 기사가 딸린 프리랜서 기사인 것일 뿐이지 기사가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택시업계에서 고발한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제 위반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승합차를 렌트할 때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이 돼 있는데 택시업계 얘기는 원래 그런 법의 취지는 행락철에 이런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들이 기사를 별도로 이렇게 채용하지 않고 알선 받아서 쉽게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지. 그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지. 이렇게 택시 서비스처럼 일정한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승객을 태우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렌터카를 빌렸으면 이제 그 운행이 끝나면 렌터카를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서 있으면서 일반 택시처럼 배회 영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대표는 이게 업무방해, 합법적인 서비스인데 업무방해하는 것이 이렇게 고발하는 건 업무방해고 무고다. 그래서 맞고소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그래서 좀 이재용 대표의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재용 대표가 SNS에 올린 걸 제가 보니까 국토부랑 서울시에서 모두 합법적인 서비스 인정을 받은 건데 왜 이게 불법이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재용 대표 얘기하는 합법적인 서비스 인정받았다는 그 대목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객운수사업법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승합차는
기사를 알선해주게 돼 있는 그 부분에서는 알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난해 10월에 이제 이 서비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저 회사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문제가 없느냐 얘기하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서는 합법적이다,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유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또 서울시도 그걸 확인해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또 뭐 어쨌든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법적으로는 이게 고발은 됐지만 네. 소송까지 갔을 때 네. 뭐 이를테면은 뭐 큰 문제가 되거나 왜냐면은 이게 뭐 중단 조치가 뭐 법 판결이 되고 이럴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일단은 저 국토부 유권 해석이 있었고요. 예. 또 소관부처가 국토부의 동부니까요. 유권 해석이 있었고 서울시도 확인한 사항이니까 뭐 거의 그렇게 별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부의 유권 해석과 또 검찰이나 법원의 그러니까요. 또 사법적 해석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종종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예. 들으니까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그 택시업계 근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 그런데 두 번째 이 들어가니까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를 한다.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 플랫폼 자체 문제가 아니고 영업 행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문제였어요. 우린 그러면 다 복귀한다. 그러니까 복귀하는 도중에 콜을 받으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아직은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그러니까 이건 또 전례도 없을 거라 새로운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길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공유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제 규정이 된 거잖아요. 네, 이 타다라는 그 렌터카 이 호출 서비스도 그러면. 지금 사실 카풀 서비스도 결론이 하나도 안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여기에다 이것까지 얹어서 그럼 이 공유차 서비스 문제가 이제 더 확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택시업계에서 일단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단 중단 유예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사전에 지금 이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택시업계도 이걸 막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이번에 택시 요금 올라간 것까지 이렇게 겹쳐서 보면 택시 업계가 물론 여러 가지 생존권에 대한 위기 때문에 그건 사실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했던 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등등등 대부분이 기존 택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 때문에 생긴 게 크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안 보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소비자들한테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식으로 간다면 여론전에서 굉장히 택시업계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기사를 검색하면서 그 댓글을 다 봤는데요. 죄송하지만 100%가 다 택시업계 비판적입니다. 그렇죠. 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국민들의 편익이 좀 증진되는 그런 일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택시업계부터 혁신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런 그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서 택시업계도 굉장히 혁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단거리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카카오 이 택시를 이용해도 단거리는 콜이 안 잡히잖아요. 택시 기사들이 마음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다는 강제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을 무조건 배정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택시에서 좀 불만이 나온 것들 택시 기사가 승객이 절대 말을 먼저 걸지 않은 이상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음악도 서로 먼저 틀지 않고 어쨌든 택시에서 나왔던 불만 사항들을 다 개선한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돌풍을 일으킨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소비자의 니즈, 요구사항을 잘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사회적 대타의 기구를 만들어갖고 카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구에서도 왜 국민이 가장 최종적인 소비자인데 왜 국민의 이 니즈는 반영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도 기구에도 국민의 대표는 안 들어가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택시업계에서도 물론 본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왜 택시업계가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서도 과거에는 요금을 올린 명분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월급제 정착이라든지 여러 개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얘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택시업계에서 먼저 본인들의 혁신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더 짠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지지를 못 받고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네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